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클립에서는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텐서플로우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 댄스라고 하는 함수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할 사이클론이나 판다스, 텐서플로우, 넘파이 등의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미지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그림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또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여러 개의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ully connected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과 무엇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는 각각의 여러 개의 동그라미 모양을 가진 노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 레이어들 간에 노드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가 fully connected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x1이라고 하는 노드가 이 첫 번째 다음 레이어에 첫 번째 노드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 다음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 그 다음 노드 마지막 노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바로 fully connecte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2도 마찬가지로 다음 노드인 이 x2도 마찬가지로 다음 레이어의 모든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xn이라고 하겠습니다. xn도 다른 모든 노드들, 다음 레이어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기준으로 봤고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간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fully connected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ully connected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댄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fully connected로 구현하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라고 하는 것과 y라고 하는 것의 각각의 데이터를 담아왔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에는 age, 그 다음에 성별, BMI, BP, 그 다음에 x1부터 s6에 해당하는 피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y에는 저희가 이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예측할 이 타겟 값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이요. 당뇨병 환자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다이아베티스라고 나와 있는데 당뇨병 환자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련된 타겟 값, 관련된 X 값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자면 이 X의 모양, Y의 모양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442개의 로우와 그 다음에 10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X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Y 데이터는 442개의 행과 1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와 Y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습할 때 X 트레인, Y 트레인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학습된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X 테스트, Y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전 클립들을 봐주시면 첫 번째 클립을 봐주시면요. 이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퀀셜 API, 그 다음에 Functional API, 그 다음에 Subclassing API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Sequential API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유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Sequential API의
박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드를 추가하게 될 건데 리스트로 각각의 레이어드를 나열하여서 여기다가 초기화할 때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시퀀셜 정의를 한 다음에 레이어드를 하나씩 넣어주는 방식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레이어드를 이 시퀀셜 박스 안에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가 댄스 3개의 계층의 댄스들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댄스, 여기에 댄스, 여기에 댄스 해가지고 이 시퀀셜 박스 안에 넣어 놓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안에 시퀀셜 박스 안에 댄스 레이어, 그 다음에도 댄스 레이어, 그 다음에도 댄스 레이어가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여기에 첫 번째 인수로 오는 10, 5,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 처음에 오게 되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5라고 하는 값이 있고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아까 X 데이터, Y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X 데이터는 이렇게 저희가 모델의 인풋으로 줄 이 피처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Y 값은 모델이 예측할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의 인풋으로는 이 X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442,10에 해당하는 쉐입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계층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랑 변한 게 없는데 그럼 다음 레이어의 모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42,10이 됐기 때문에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442,10으로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은 442,5라는 값이 5라는 쉐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442,5가 442,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값이 이것으로 바뀌게 된다. 1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10으로 바뀌게 되고, 인풋으로 10이 들어오게 됐을 때 여기에 저기가 적어놓은 5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 5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됐을 때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는 10개의 컬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10개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잘 추려서 5개로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서 5개를 잘 만들었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잘 뽑아서 여기서 이걸 또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모양을 보시면은 각각의 행들에 대해서 하나의 열을 가진 모양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값, x2라고 하는 값, 이렇게 x3, 4, 5, 6, 7, 8, x8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노드에서 받게 될 때 여기에 x1에 웨이트 1을 곱하고 x2에 웨이트 2, 그 다음에 웨이트 3, 여기서는 웨이트 8을 곱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x1 웨이트 1 플러스 x2 웨이트 2 플러스 x3 웨이트 3 플러스 점점점 x8 웨이트 8에 해당하는 값이 오게 됩니다. 이 값에다가 어떠한 펑션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펑션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서 웨이트를 곱해서 인풋 값들을 변경을 잘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더 씌워주느냐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일단 비선형 표현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표현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온 값의 스케일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확률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펑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렐루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선형적인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스케일로 표현 방식으로 값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무엇을 쓸 거냐? 우리는 렐루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각각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하이퍼탄젠트, 렐루, 엘루, 맥스아웃, 리키렐루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델링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퀀셜이라고 하는 박스에다가 이 리스틱을 통해서 레이어드를 추가를 했고요. 이것을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컴파일 해야 되고요. 모델을 학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옵티마이저, 로스,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하고 로스는 민 스쿼드 에러,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마찬가지로 민 스쿼드 에러를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model.fit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고 처음에는 xtrain, ytrain에 해당하는 트레인 값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validation 데이터셋은 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poch은 제가 저번에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교과서를 몇 회독할 거냐? 저희는 이건 데이터긴 한데요. 그래서 이 100에 해당하는 만큼 이것들을 회독해서 많이 보겠다.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데이터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나오는 제 민스코드 에러는요 28,137, 28,000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진행이 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은 3,004 정도로 3,000대에서 만들어져서 많이 줄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폭수를 조금 더 조절을 해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모델도 조금 더 많은 레이어들을 쌓아보면서 조금 더 변경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에폭수를 조절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폭수를 조절하기보다는요. 여기 레이어들을 몇 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레이어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렇게 2가지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정도로 설정할 건지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까는 이 3004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모델을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쌓았을 때는 더 잘 학습이 되는지 판단을 해볼 거고요.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는 3000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2900으로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레이어를 쌓았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0까지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서 442-10으로 시작을 했으니 처음에 것은 10이나 10보다 작은 값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여기에 10보다 큰 수인 20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도 학습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학습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결과를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50의 폭 정도 돌았는데 2900 정도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습이 안 되지 않고 아까랑 비슷한 성능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가보면요.
네, 2900 초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 않는다. 다른 코드 보고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이렇게 어큐러시가 아니라 트레인 MS입니다. 밸리데이션 MS도 이렇게 잘 들어갔다, 학습이 잘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델.닷 서머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모델이 이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20, 컬럼이 20개가 되었다가 10개로 줄고 7개로 줄고 5개로 줄고 3개로 줄고 1개로 준다 라고 하는 거 파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569개 토탈이고요. 그 다음에 각 레이어들마다 220개, 210개, 77개, 18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